한때 매우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경험했던 친구 수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수현은 곧 다가오는 결혼식 때문에 단기간에 살을 빼고 싶어 극한의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했다는 500kcal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이는 하루 3끼 식사를 모두 합해도 고작 500kcal를 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수현은 체중계 위의 숫자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몸에 여러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는 피로감과 두통은 일상이 되었고, 피부는 점점 푸석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컸고, 먹고 싶은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밤에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현의 친구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현아, 그렇게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몸에 해로워. 조금씩이라도 건강하게 빼는 게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야. 하지만 수현은 당시 시간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고 생각하며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수현은 과로와 영양 결핍이 겹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극한 다이어트의 위험성과 함께 더 건강한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빼려다 보면 요요 현상도 심해지고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수현은 의사의 조언을 듣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몸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안전한 체중 감량 전략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끼 규칙적으로 먹되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하며 점차 체력을 길러갔습니다. 체중은 예전만큼 빨리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그의 건강은 날로 좋아졌고 피부도 생기 있게 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극단적인 다이어트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결혼식 당일 수현은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축하받으며 알차고 의미 있는 삶의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부정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벗어나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고 싶다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꾸준한 운동을 하는 건강한 습관을 갖추고 전문의나 전문가에게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극한 다이어트는 순간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건강과 행복을 위협할 수 있음을 수현의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매일 쏟아지는 일과 인간관계의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스트레스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어느 순간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에 짓눌린 채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추천으로 명상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을 비우고 편안히 앉아 있어보라는 간단한 조언을 받았다. 책상 앞에 앉아 골치 아픈 문제를 고민하던 내게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그렇지만 차츰 그 시간을 통해 머릿속에 소음이 가라앉고 내 몸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시도한 방법은 마음 챙김 명상이었다. 이 방법은 현재의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방법은 간단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호흡에 집중하며 들숨과 날숨에 따라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잡생각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것을 그저 구름이 지나가듯 흘려보내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내 의식의 흐름을 더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었고 매 순간을 조금 더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도전한 것은 사운드 명상이었다. 일정한 파동의 음악을 들으며 명상에 들어가는 방법인데 이는 오로지 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나를 둘러싼 세상의 다른 소음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눈을 감고 소리를 듣는 동안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잔잔한 평화가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반복적인 음과 리듬은 나를 편안한 상태로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또한 지도 명상도 도움이 되었다. 이는 명상 프로그램이나 앱의 안내 음성을 따라가며 명상을 하는 방법이다. 명상 초보자였던 나는 뭐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했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다.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의 안내자가 명상의 단계마다 친절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이를 통해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차분하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경험은 내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해주었다. 명상을 통해 일상 속에서 더 큰 심리적 유연성을 얻게 되어 이제는 스트레스 요인을 마주했을 때 조금 더 현명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호수 위에 잔잔한 물결이 일어난 듯 잠시 마음이 동요할 수 있지만 이내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명상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나 자신과의 연결을 강화시키고 현재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최종적으로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 더 밝고 가벼운 변화시킬 수 있었고, 이는 나의 일상과 인간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행복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듯 명상은 나에게 있어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다. 매일 잠깐의 시간을 내어 마음을 다스리는 이 시간이 결국 하루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던 시절,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홈메이드 팩 레시피에 대한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민감한 피부 탓에 상점에서 파는 대부분의 제품은 나에게 맞지 않았고, 그렇다고 피부를 위한 아무런 케어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 기사는 내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귀찮다고만 여겼던 홈메이드 스킨케어의 매력을 알아간 것이다. 기사는 우선 나의 피부 고민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지성, 건성, 복합성 등 여러 피부 타입에 따라 각각 다른 팩 재료와 방법을 추천해주고 있었다. 예를 들어 내가 알아본 것 중 하나는 아보카도 꿀팩이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 E와 지방산이 풍부하여 보습 효과가 뛰어났으며, 꿀은 항염작용으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레시피는 간단했다. 아보카도 반 개와 꿀 한 스푼을 골고루 섞어 얼굴에 올려둔 후 15분 뒤 따뜻한 물로 씻어내기만 하면 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오트밀 요거트 팩도 인기 있는 레시피 중 하나였다. 오트밀은 각질 제거와 피부 보습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로 피부 장벽을 강화해 준다는 설명이었다. 갑자기 욕심이 나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싶었다. 마치 집에서 만드는 작은 실험실처럼 다양한 재료로 나만의 조합을 만들어보는 것이 재미있었다. 그래서 매주 피부 컨디션에 따라 팩 재료를 바꿔가며 사용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특히 피곤하거나 외부 자극에 의해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날에는 오이, 알로에 팩을 사용했다. 오이는 수분을 즉각적으로 공급해주고, 알로에는 뛰어난 진정 효과가 있어서 피부가 빠르게 안정되는 듯했다. 이런 홈메이드 팩의 가장 큰 장점은 꽤나 저렴하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재료는 이미 주방에 있는 것들이거나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 새로운 명품 브랜드의 스킨케어 제품에 비해 부담이 덜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안심할 수 있었다. 성분 하나하나를 내가 직접 선택한다는 것은 내 피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돌아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피부는 점점 건강을 되찾았다. 뾰루지나 붉은 기운도 적어졌고 톤이 한결 고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외모에서 오는 변화는 내 일상과 마음가짐에도 영향을 끼쳤다. 거울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 피하던 내가 아닌 당당히 미소 지을 수 있는 내가 되었다. 주변 사람들도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을 해주었고, 그때마다 나는 이 비밀의 홈메이드 팩 레시피에 대해 살짝 뒷김에 주곤 했다. 홈메이드 팩을 시작한 것은 단순한 피부 관리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이는 나에게 자기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방법과 그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인내와 창의성을 통해 피부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지금도 가끔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보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즐거움을 느낀다. 홈메이드 팩은 나에게 아름다움 이상의 것을 선물해 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도시에 사는 수미는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점점 더 피곤해지는 몸을 끌고 다녀야 했다. 유난히 피로가 심해지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수미는 도대체 왜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지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병원에 가서 여러 번 검사를 했지만 딱히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만성 피로는 그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하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수미는 오랜만에 밝게 웃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들은 자연 요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다. 수미는 그들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다. 특히 자연의 힘을 빌려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이야기는 그의 호기심을 끌었다. 집에 돌아온 수미는 자연 요법에 대해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책을 읽고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며 자연 요법의 기본 원리와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갔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보려 했다. 그 첫 번째 시도로 수미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기로 했다.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처음에 그는 명상이 잘 되지 않아 속상했지만 꾸준한 연습 끝에 조금씩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수미는 생활 속에서 자연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도시 근교의 산책로를 자주 찾았다. 휴일마다 짧은 등산을 하고 녹색 숲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자연 속에서 깊게 숨을 쉬며 걷는 동안 그는 피로감을 잊을 수 있었다. 또한 수미는 식단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신선한 제철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고 가공식품과 당류 섭취를 줄였다. 그는 허브차를 자주 마시며 몸에 쌓인 독소와 피로를 풀어주었다. 이렇게 자연 재료로 이루어진 식단은 에너지를 되찾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수민의 마지막 도전은 아로마 테라피였다. 잠들기 전 라벤더 향기를 맡으며 긴장을 풀어주고 아침에는 레몬그라스 향으로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향기 요법은 그의 감각을 자극하며 기분 전환에 도움을 주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민은 자신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활력을 되찾고 있음을 느꼈다. 자연 요법을 통해 수민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갔고 일상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을 즐기게 되었다. 그는 만성 피로를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노력과 자신을 위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수미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자연의 품에서 안식을 찾곤 했다. 자연 요법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는 더 이상 피로에 휩싸여 있지 않았다. 그에게 자연은 가장 좋은 친구이자 치유의 동반자가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연의 힘을 믿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해 보라고 조언한다. 자연은 그곳에 늘 있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